네. 네. 뉴스3 플러스. 하루 빠지니까 네. 제작진에서 약간 빠져봐라 이런 거 아니야. 타이밍을 살짝씩 뺐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분은 어떻게 저를 대접해 주실지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안 보셨군요. 어제요? 네, 저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갈아타셨어요? 네, 그 명민준 씨만 따로 불러다 밥 사주시고 막 그런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민준이가 잘해. 아 근데 권프로 네? 그거는 너무 욕심이야. 명민준, 정영진은 같은 과잖아. 자기는 여기 같은 과는 아니야. 그냥 라인이지. 밤에 같이 돌아다닐 수는 없어.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뭐. 자기는 이쪽으로 붙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분은 헌칠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다르게. 그분은 헌칠하시더라. 네, 저하고 다르게. 아, 예. 단어 선택. 네, 그 정프로님은 헌칠한 자기 과들만 밥을 사주시나 봅니다. 아하. 그래서 뭐 생긴 대로 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예, 뭐 필리핀 갔다 오시느라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필리핀 있네. 내가 뭘 그렇게 잘해보는 거야. 그 원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네. 생일을 맞아서 2월 22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링컨 대통령 기준으로 2월 12일을 일부 주에서 쉬었대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그냥 이거 한 번에 모든 대통령을 추모하자. 네. 그래갖고 2월 셋째 주를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예, 다 같이 하루 쉬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하고 이제 PC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에 그 미국과 중국이 뭐 이렇게 정찰 풍선 이후에 서로 잽을 이렇게 툭툭툭툭 날리고 있어요. 네. 미넨 안보 전략 회의 이후에도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는데 그 오늘 전해드릴 뉴스 내용은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침공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대만 침공 태세를 갖추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회조사국이라면 의회에다가 이제 정보 제공을 해주는 리서치잖아요. 근데 거기가 CIA를 인터뷰를 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 중국 언론에서 먼저 잽을 하나 날렸는데 네. 미국의 패권, 패도, 집단 따돌림과 그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중국 언론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뭐 어느 기관에서 썼는지도 나오지 않은 보고서인데 중국 언론에서는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본질적인 업이 그 공산당의 입이다. 이거는 제가 중국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출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등 5개 미국의 패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깃발로 자국의 가치관과 정치 제도로 세계 질서를 형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과 경제를 지정학적 무기로 전락시켰다. 이건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기술 독점과 봉쇄로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막는다. 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일방주의와 유아 독존적인 패권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과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이거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중국에서 이게 잽을 날린 거고요. 그리고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태세를 갖출 거다라는 얘기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발언을 의회조사국이 인용을 한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근데 물론 이게 침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도 한 거라고 CIA는 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그 일부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의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위에 투자하도록 해야 오히려 양안의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야, 근데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벌써 1주 반이 지났네. 이명록 네. 교수 모시고 아. 할 때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되냐. 그거에다 양안 관계가 두 번째 질문 전쟁 얘기를 쭉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임 교수께서 예. 아니 지금 양안 관계가 지금 도발이 안 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다 이거야. 형색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확하게 밀착이 돼야지만 뒷배가 든든한 중국이 뭘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잡혀 있다는 거야 지금 형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어쩌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고 있는 형국이 중국의 어떤 이 남하 이걸 잡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쯤에 이제 만약에 휴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게 되고 그 밀착의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굉장히 큰 긴장 관계가 양안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와 내가 오늘 이 기사 보고 소름이 확 끼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면 미국에 침함되냐? 뭐 여기 항모 전단이 양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만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기가 네,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그 해안에 다 그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건 뭐 완전 자산행위라서 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만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 양반이 도대체 경영학과 교수가 이 맞든 틀리든 소름 끼치더라고. 여튼- 꼭 한번 들어. 아주 안 들었구나.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멤버십이죠. 네, 3프로 TV 앱으로 들어가시면요, 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고 있는 미국.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 잡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꼭 그 목적은 아니지만 선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네, 내년에 네. 선거니까 풀어주면 이제 딱 자, 하여튼 뭐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네. 또 깊은 식견이 있으신 또 이명록 교수님의 네. 강연 한번 또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그 기대 인플레이션, 공공요금이 뛰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4%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우리나라. 내용이 우리나라 네. 내용입니다. 그 혹시 그 현지 조사 갔다 오신 결과 거기는 좀 물가가 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전기 요금, 뭐 수도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인상이 됐고요. 식당 역시도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어디 볼튼 호텔은 뭐 불 좀 끄고 소등 좀 하나 그러면 볼트 그래? 거의 차무식 씨가 손을 떼갖고 지금 뒤에 사람을 좀 빨리 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네온 사인 많던데 그 볼튼 호텔. 이거 살인 사건이 자꾸 벌어져가고 큰일입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 어디 코리아 데스크 좀 한번 봤어? 손석구 씨? 손석구 씨 좀. 격려 좀 해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손석구 씨 멋있어요. 거기 저 뜨기 전에 좀 촬영했다면서요? 몰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이나 비중이 생각보다 좀 적은 이유가 그렇다고. 영화 잘하더만. 손석구 씨. 영화 잘하더라고.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수준을 넘던데 영화. 미국에 좀 어디 뭐 유학을 좀 하다 오셨나? 유학했잖아 자기도. 어렸을 때 하셨나? 와, 예. 안 놀아요. 예, 일단 저 환율 차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환율 차트 예, 보겠습니다. 예.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새 많이 올랐더라고 진짜. 거의 뭐 이게 3,000원 언저리까지 3,000원? 예. 1,300원. 1,300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환율이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좀 안 좋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도 있고 네. 그게 FMC에서는 또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지표하고 우리나라가 좀 지표가 좀 달라요. 근데 거기서 미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덜 둔화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둔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덜 됐다. 이 정도인데다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경기가 굉장히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덜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원래 1월에 3.9%였거든요. 근데 이게 4%로 1% 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사실 지난해 12월에 3.8%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거의 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덜 내려간 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올라갈 거를 걱정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가 좀 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 10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 있긴 한데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또 안 좋습니다. 그게 그 전경련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BSI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 93.5,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100보다 이제 93.5면은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10.4% 포인트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1년 내내 100보다는 언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내려오긴 하지만 덜 내려오고 경기가 과열돼 있는 상황으로 본다는 거고 우리는 물가는 물가대로 높은데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스태그네 스태그.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뭐 올릴 수 있을까? 거기서 안 되면은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1.25 차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좋고 미국은 좋으면 미국은 금리 올리고 우리는 안 올리면 금리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환율 쪽에도 좀 영향을 네.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미국 경기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지표들이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경기보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죠?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소비가 있죠 소비. 예. 우리 소비가 지금 죽고 있어요. 우리가 슬슬. 그러니까 소비도 물가는 죽는데 오르는데? 물가는 더 오를 것 같고 그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 경기는 여전히 안 좋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오마카세 같은 거 있잖아. 네. 한 1인분에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네. 그런 거 뭐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야. 사실은 어제 밤인가 아주 친한 후배인데 한동안 못 본 후배가 있어. 밤 늦게 문자가 왔어. 형님 내일 뭐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좀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어려운 식당이 예약이 됐는데 아. 가실래요 그러더라고. 원할머니 보쌈 아니에요 혹시? 원할머니가 그렇게 맛있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부킹이. 후하시죠 원할머니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속 있다고 못 갔어. 그래서 혹시 그거 어딘데 그랬더니 무슨 그 한우 식당이야. 한우? 마장동에 있는 거? 무슨 정육이라고 있어. 아니 마장동이 아니고 엄청 비싼 집이더라고. 근데 거기가 캔슬이 나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왔다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여기도 무너지는구나. 아 캔슬이 났다는 걸로. 그거 하나로. 야, 우리 김프로님 그렇게 세상 판단하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예약 전화 하나 아니 캔슬한 거. 골프장이 부킹이 된다니까. 요즘. 골프장 부킹이 또 돼요? 알겠습니다. 소비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우리 한국 소비는 한우집, 골프장 두 개만 보면 이게 그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슬쩍 야지 놓네. 야지가 뭡니까, 야지가?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네. CATL이 탄산 리튬 원가 절반만 반영해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리튬 원가의 절반 네.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CATL이 이제 자기네랑 계약을 하면 예. 계약을 80% 이상 뭐 그 뉴스인 거죠? 예, 조건은 좀 있습니다. 네. 해당 기업이 3년간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CATL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수수료 지급 조건도 있긴 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을 절반에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파는 사람이 갑이었습니다.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갑이었는데 이 CATL 보도가 나가면서 야 벌써 배터리가 치킨 게임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 지금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톤당 한 40만 위안 정도 하거든요. 네. 40만 그러니까 지금 표 보시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5년 리튬 차트인데 리튬이 한 60만 위안까지 쭉 올랐다가 네. 최근에 한 40만 위안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CATL은 그 절반 가격인 20만 위안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탄산 리튬 예, 예. 시원하죠. 전 시원하게 내렸다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시원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그 CATL이 뭐 니오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여기에 좀 자기네 공급사들 네. 협력업체들한테 제안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그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CATL은 그 리튬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광산에서 먹는 마진을 좀 줄여서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가격을 낮춰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수요 감소? 예. 그래요? 예,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그 올해 시작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신에너지차 전기차 판매량이 12월 대비해서 43.8%가 줄었어요. 네네. 전기차 판매 줄어드는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월에서 1월 넘어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보조금 안 주니까. 그렇지. 근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을 때 몰아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절판 마케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빠지는 건 어느 정도 빠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 언론에서는 이 보조금을 적게 주게 되면은 전기차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배터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CATL이 그 줄였다. 그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에 대한 우려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 배터리에서 덤핑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좀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CATL의 인산천 배터리 포트폴리오하고 우리나라가 겹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NCM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겹치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CATL이 그때 잘 안 돼갖고 미국에 포드 공장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정프로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죠. 아 그랬죠. 그 미국에다가 CATL 기술 이전 받으면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야? 그 방송 보고서 바로 중국 정부에서 정밀 조사 들어갔어요. 네. 이게 다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삼프로 TV를. 예,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정밀 조사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걱정하는 거는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과도할 수 있어요. CATL이 반값을 하더라도 우리랑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작년에 배터리 점유율 관련한 성장률 관련한 지표 SNE 리포트에서 내놓은 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LG에너지솔루션은 18.5%, SK온, 삼성 SDI 한 60%, 70%대 이거 좀 성장률이 꽤 높잖아요. 네. 근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92.5%, 167% 이게 성장률입니다. 네. 151, 뭐 253 막 이래요. 저 바이든은 저런 거 안 보나? 근데 중국 내수니까. 아니 내수래도 내수가 저렇게 커지면 이제 저게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다니까요. 예.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 그렇죠. 같은 나라 저 예.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CATL이 처해 있는 환경은 그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후발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네. 있는 거고 전기차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산리튬 가격을 좀 절반으로 낮춰서라도 한번 매출 유지를 해보겠다. 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그럼 배터리 가격 절반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배터리 리튬.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0% 요쪽 저쪽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절반이니까. 리튬 물론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가격에 따져 보면 대략 뭐 한 10% 정도 할인된 뭐 이 정도 예, 예. 가격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중국 배터리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포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공장을 가는 못 거예요? 짓게 하지는 않겠대요. 어디서?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미국이 지금 저거를 그래 그게 기술 유출을 저 중국이 해줄 리도 만무하지만은 예. 저거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아주 바이든이 땅을 칠 걸. 내가 볼 때. 저렇게 저거 하나 하나 열어주면은 미국은 다 열어줘야 돼요. 아니 뭐 포드만 할 그죠?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가 다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포드니 GM이니 다 저기 목을 매야 된다. 아이고 좀 답답들 하시군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뉴스. 그나저나 우리 중국 출장 같은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왜요? 어차피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형님. 그러니까 형님은 일단 저쪽 접견실로 와봐 그래가지고. 형님은 못 들어가셔 내가 볼 때는. 일단 형님 바로 아웃이 지금. 예, 저도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